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주 사태 얘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오후 8시에 평화스러운 햇불 시위로 조선대학교 광장에서 해산되었던 5.18 광주의 시위가 하루 만에 나주 경찰서까지 점거되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이 시작한 시위나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자 반란이며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7살의 어린 나이에 6.25 동란을 겪었고 23살 청년기에 군 복무 중 전역 4개월을 남기고 1966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에 더욱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 차장, 우리 가족들을 부탁하네. 날이 밝는 대로 나는 군부대로 들어가겠네. 마치 월남전을 지원하면서 전우들에게 남긴 유언처럼 이 차장의 두 손을 꼭 쥔 채 당부를 했습니다. 동료 역시 부인과 어린애들을 데리고 처갓집인 완도로 피신하려던 중에 나주에서 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나를 찾아온 터라 지방에 산 지방 사람들의 협박 전화를 받은 나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3사람 중 경찰관 신분인 박 경장의 피신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무실 뒷문을 나서는 순간 옆집 식당 쪽에서 총성과 함께 젊은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20대 중반의 장발족 서너 명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로 허공을 향해 공포를 쏘는 바람에 우리 3사람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저런 무리들이 무기고를 약탈했다면 이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며 반란인 것입니다. 서울지사 오부장의 피난하라는 소식과 광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신문사도 불에 타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아침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보안과장이 전해준 광주 폭동 소식과 너무나 일치했던 것입니다. 치안을 담당할 나주 경찰서까지 비습되고 치안 부재의 상태에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우리는 벽 쪽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오후 8시 어둠이 깔리자 박 경장을 신미남짓한 금천면 그의 집을 향해 출발하도록 했고 사무실에는 이 차장과 나 둘이만 남았습니다. 밤 9시께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서울 소식인가 하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거기 유신 언론인 집이지. 방문할 테니 기다려라. 험악한 목소리에 협박 전화가 쩌렁쩌렁 울려왔습니다. 두 번째 걸려온 협박 전화에 수화기를 내려놓던 내게 이 차장이 나를 위로하면서 별일이야 있겠는가? 그가 내 신변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자네는 빨리 피신하게. 폭도들이 총을 들고 찾아올 것이 뻔하네. 빨리 서두르게. 남은 식구들은 내가 지키고 있겠네. 그가 내게 피신할 곳을 권유했으나 나는 마땅히 피신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철수한 마당에 내가 어디로 피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차장은 우선 예비군 대대로 피신하라며 나를 위로하더군요. 나는 1년 전인 79년 11.6 사태 때 받았던 죽이겠다는 협박전에 이어 두 번째 받은 협박 전화가 된 셈입니다. (7개월) 전 79년 10월 26일 11.6이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유고의 변란 속에서 유신 독재 정권은 막을 내렸다며 밤새워 술판을 열고 축하 파티를 한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취재를 한 이후 그날 밤 걸려온 유신 언론인은 숙청 대상이다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지금은 총을 든 폭도들이 협박 전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예비군 대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대대장 정소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대로 피신을 해야겠는데 부대 사정은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여기도 이미 전화국 앞 송전탑 부근은 버스에 무장한 폭도들이 부대 정문을 차단하고 마구 위협 사격으로 공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라며 당황해하고 있더군요. 나는 무조건 부대만은 지켜야 하네. 부대가 무너지면 큰일이네. 날이 밝는 대로 부대로 가겠노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나주 예비군 대대장 정윤소령과는 호영호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광산군 평동면 출신으로 삼사관 출신인데 저와 인연을 맺는 것은 예비군복 보내기 운동을 했던 저희 신문사가 제가 가장 가차없게 살고 있는 나주 예비군 대대에 많은 예비군복을 보내준 것을 인연으로 그와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는 나보다 당시 3살 연하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부대로 가겠노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신 언론인이라는 협박 전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인 감정을 드러낸 단순 협박 전화라면 저를 호칭할 때 아무개 기자느냐, 아무개 아니냐 라는 호칭을 할 테인데 대뜸 유신 언론인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7개월 전 12.6 사태로 박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자칭 민주화 운동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군부 독재와 합세했다 해서 유신 잔당 아니면 유신 일중대 그리고 특히 언론사를 향해서 유신 언론인이라는 신종어를 사용했기에 유신 기자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보니 이건 분명 야당 정치권이 개입된 사태가 틀림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 신문사는 전남지방의 유일한 야당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유신 언론이라는 말을 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요. 얼마 전 피신한 보안부대 주대관 이준희가 몽둥이와 강목으로 무장한 야당 선동꾼들에게 놀라서 도망쳐온 일들, 경찰서가 피습되고 삽시간에 대량의 총기가 탈취되고 예비군 부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이는 분명 폭동이자 반란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문득 6.25 동란 때 7살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다니던 피난 생활. 피난길에 영성강 강변에서 학살된 아버지와 형님의 죽음 앞에 통곡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기만 했던 소년 시절의 기억들. 성장 후에 아버지와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군에 자원 입대했던 일들. 만기제대 4개월을 남겨두고 올남전이 터지자 파병을 지원했던 지난날에 겪었던 전쟁의 참상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치자 전신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잠시 올남전에 참전했던 1966년 9월 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저녁 4개월을 앞두고 미지의 나라
월남으로 떠났습니다. 철부지 소년 시절에 불어닥친 6.25 전란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한날 한시에 잃었기에 부모 원수를 갚겠다며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을 다짐하던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월남 파병도 자원했고 부모의 원수 김일성을 때려잡는 게 유년 시절 유일한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월맹군과 배투공 토벌작전에 앞서서 당시 북계가 월남으로 보낸 특수 게릴라 부대 1000여 명이 추적으로 생각하고 66년 10월 맹호부대 주둔지인 키논에서 군수지원부대인 나트랑의 십자성 백군수사령부에 배속되어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중대 규모의 영현 중대에서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유해를 고국으로 봉송하기 전에 유해 봉안을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날만 새면 의장대의 진홍곡을 들어야 했고 가슴속에 맺히는 통안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우들의 전사 소식에 퀴논, 투이호와 니노아, 앙케, 다낭 등 월남의 정글 작전지역 현지를 찾아 현장 피해 조사까지 하는 게 영현중대 부대의 주 임무였습니다. 월남에서 전우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지켜보았기에 67년 6월 귀국 후에 살아 돌아온 내 자신의 비겁함에 자책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주변에서 월남에서 돈 많이 벌어왔느냐는 비아냥을 받을 때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응어리져서 성격마저 과격해지고 월남에서의 양몽들이 떠올라 신경쇠약의 증세마저 생겨났습니다. 가슴앓이나 화병 정도로 내 자신을 추스리고 있던 중 68년 가을 어느 날 BBS 직업소년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 소년들을 가르치는 야간 학교에서 훈장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직업 소년들께 반공 애국심을 심어주는 월남전 이 얘기를 매일 자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비가 새는 교실에 카메라를 걸머진 방문객을 맞이했는데 대뜸 사진을 찍어대더니 기자